안녕하십니까. 관교위치 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치형과 모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간접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모형에 대한 정의와 특성, 변형, 치형, 이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이란 무엇이냐? 환자 구강과 동일한 모형을 제작하고 그 모형상에서 납형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직접법이 있겠죠? 그렇다면 직접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수복이라든지 치료를 행해지는 모든 작업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간접법처럼 별도로 모형을 제작하지 않고 그 환자 구강 안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장단점은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러면 간접법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접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바로 직접법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간접법의 장점은 먼저 무엇일까요? 시술 시간이 단축된다. 자, 직접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직접법은 환자 구강 안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와동을 형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와동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복할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통해서 환자 구강 내에 시적해서 거기서 연마 작업이라든지 형태를 만들고 연마를 작업하는 그 모든 과정이 환자 구강 안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체어에 누워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환자가 느끼는 피로감이라든지 불편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환자의 구강과 동일한 모형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미 모든 작업들이 다 모형상에서 완료가 돼서 환자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보철물을 시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맞는지 적합보는 단계만 거쳐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접법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좀 큰 보철물, 뭐 골드라든지 이런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자의 직접법 보다는 간접법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간접법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도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를 해서 막 납형을 만들어서 메모를 하고 주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제작하기는 어렵고요. 작업 시간이 조금 길거나 작업 과정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간접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성과 접근성이 좋다. 환자 구강은 아무래도 환자가 입을 아무리 크게 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핸드피스라든지 이런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성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하지만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의 구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형을 마음대로 작업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실패할 경우 다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에 장착해서 연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시계성이라든지 접근성의 개념에서 마찬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보철물을 검토하는 기능, 우리가 모형을 만들게 되면 대합치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합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접촉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간접법의 장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 환자가 누워있는 그 체어 타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환자가 구강을 인상 체득하는 시간부터 연마 후에 환자 구강 안에 세팅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시간 내에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그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횟수는 직접법에 비해서 더 많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작 과정 중에서 변형이 오기 쉽다. 왜냐하면 작업 단계가 많고 사용하는 재료들이 대부분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액 현상이나 평형 현상이 오기 쉽고 수축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을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좀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적합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런 작업 과정이라든지 재료상에서 올 수 있는 오차나 변형 이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간접법의 한계 혹은 단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캐스트 혹은 모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강 내 상태를 재현한 것으로 악궁, 자연치와 지대치, 그리고 인접 조직을 재생한 양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형이 양형이게 되면 우리가 모형을 얻게 되는 그 인상체는 음형이 되겠죠. 즉 구강 상태는 양형으로 되어 있지만 양형 상태를 음형으로 인계해서 거기다 다시 모형제를 주입해서 만들어진 이 모형 자체는 환자 구강 상태와 동일한 양형의 상태로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형에는요, 연구 모형 또는 진단 모형으로 불려지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이 연구 모형 또는 진단 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치료 계획을 세워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편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진단 내리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만드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이제 환자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지는 작업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작업 연구 모형이라든지 진단 모형을 제작하는 것을 생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생략하고 다른 이미 뭐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 모형을 가지고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굳이 이런 진단 모형을 만들지 않고요.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기성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진단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작업 모형은 무엇이냐? 우리가 워킹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대치와 인접치아와의 관계, 치열, 치아의 크기 및 형태를 알기 위해 지대치를 포함하는 전화 또는 부분하게 모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즉, 여기서 작업되는 이런 보철물들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최종 보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모형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오차 없이 변형 없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혼습이라든지 작업 모형을 만드는데 이제 소요되는 이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정확도를 좀 지켜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은 왁스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분할 모형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라운 브릿지 제작할 때 주로 적용을 하는 모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합치열 모형이 있습니다. 이 대합치열 모형은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복을 하는 모형, 그 보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보철이 적용될 치열이 있는 곳, 거기에 반대편, 대합되는 이제 반대편 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업 모형의 반대 악 모형이 이 대합치열 모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합치열 모형이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수복해야 될 그 치아 부분에서 교합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교합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재현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라운을 만들 것이다, 브릿지를 만들 것이다 할 경우에는 이 대합치열 모형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만 교합관계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모형들의 모형들을 제작할 때 필요한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포가 없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요구 조건에서 말하는 기포가 없어야 되고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되고 등등등등은요. 이 작업 모형 상에서 만들어진 최종 보철물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겠죠. 즉 모형이 변형되지 않아야 되고 모형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여기서 작업되어지는 모든 보철물, 모든 납형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형 제작이 용이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대합체와의 교합 관계도 정확해야 될 것이며 표면 강도가 충분해야지만 여러 번 작업을 하더라도 뭐 파절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치형은 모형 내에서 정확한 유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치열 같은 경우에는 분할 작업을 해서 착탈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우리 구강 내에서 치열을 넣다 뺐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간접법에서 만들어지는 작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착탈이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접촉 관계도 알아보고 이제 치아의 그 최대 풍용도라든지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식으로 해서 착탈을 하게끔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분할을 하고선 착탈을 했을 때 다시 이게 삽입이 된 경우, 즉 모형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경우 분명히 원래 위치대로 정확하게 돌아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핀 작업을 할 때 유지공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거치겠죠. 분리제 도포도 두껍지 않고 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유지공을 형성하는 등의 이제 조건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모형의 요구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차시에 해당하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퀴즈가 여러 개 나갈 거니까요.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퀴즈는 이 모형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모형의 제작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형을 만들 때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강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석고의 종류에 따르겠죠. 이 석고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요, 물론 모형을 만드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터가 많이 또 도입이 되면서 레진 계열에 해당하는 소재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석고를 사용해서 모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석고를 사용한 모형 제작,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석고의 종류라든지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종류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 1부터 해서 타입 4까지 총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4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석고의 강성이다, 강도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입 1에 해당하는 석고는요, 인프레이션 플라스터라고 해서 이제 단순하게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인상 체득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이제 석고 모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상 체득할 때 쓰는 재료는 탄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적절한 강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강도는 치해를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석고 같은 경우에는 인상 체득하는데 좀 한계를 갖긴 하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석고는 아닙니다. 또 성질이 좀 무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인상용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석고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강도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석고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좀 강도가 좀 적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석고는 타입 3와 타입 4에 해당하는 석고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타입 1과 타입 2에 비해서는 표면 경도라든지 강도가 조금 높게 처리가 되면서 이제 다이 작업이라든지 작업 모형으로 사용되어지는 석고가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3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캐스트 스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인상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업 모형 제작할 때 쓰여지는 석고기인데요. 이제 요거보다 훨씬 더 강한 석고가 이제 타입 4에 해당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형이라든지 지대치가 포함된 그 치형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어진 석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모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형 가철식 모형. 치열 가철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열 모형으로부터 치형을 분리하고 착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작업할 때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트랜스퍼 코핑 테크닉이라든지 스트리핑 테크닉, 그 다음 핀덱스 시스템 테크닉, 그 다음에 더블 포스 아웃 테크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시스템이 테크닉인 이제 핀덱스 시스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 핀덱스 시스템을 활용한 이제 작업 과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치형 가철시 모형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부치형식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치형식 모형이란 치열 모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대치로 사용될 치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납형을 개개 치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치형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분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부치형식 모형을 통한 이런 다이를 제작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인상체에서 모형제 주입해서 모형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프랩된 그 마진 작업이 완료된 그 치아에만 하나 더 석고를 주입을 해서 별도의 다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작업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할 보기식 모형입니다. 여기 분할 보기식 모형의 종류로는 스플리트 캐스트 테크닉과 디로크레이 테크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플리트 캐스트 테크닉은요, 아예 우리가 이제 교합기 장착할 것까지 고려해서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제 모형의 기저면에 해당되는 곳에 구라든지 오목한 부분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우리가 교합기 장착할 때 그 교합기 장착된 부분에도 여기와 똑같은, 즉 맞췄을 때 일치할 수 있도록 구를 똑같이 형성을 해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볼록한 구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줘서 원래 위치에 모형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 스플리트 캐스트 테크닉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록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트레이를 사용을 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이 디록 트레이에는 전학용과 편측용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모형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작업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인 핀덱스 시스템 테크닉을 이용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핀덱스 시스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기저면에서 치경부까지의 두께는 1.5cm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베이스부터 우리가 이제 핀 작업하기 전에 이제 모형의 바닥면을 고르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때 고르게 만들면서 이제 바닥 부분부터 이제 치경선이 해당하는 그 부분까지는 최소 1.5cm는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지 핀덱스 시스템을 하기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화된 모형상에서 다이핀을 식립하기 위해 핀덱스 머신으로 구멍을 뚫고 나서 그 구멍에 이 다이핀을 접착제로 부착하고 식립하는 방법이 이 핀덱스 시스템을 사용한 제작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덱스 시스템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선 보면은요, 인상 취득 직후에 바로 우리가 작업 모형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완성된 모형의 세부를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가철 부분의 핀 식립 작업을 교환면 위에서 전방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에 대한 이해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작업 과정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작업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대치의 수가 늘어나도 서로 평행된 핀을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개의 지대치의 핀 식립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핀과 캐스트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치형에 두 개의 핀을 식립함으로써 치아와 평행이 요구될 경우 매우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치형의 착탈 시에 위치적인 관계의 오차가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지대치 혹은 치형 하나의 핀을 식립을 하기도 하는데 위치적인 관계에서 더 정확도를 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핀을 식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식립 자체가 이제 치아에 평행하게, 장축에 평행하게 우리가 식립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이상,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식립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 뒷부분에서 이제 작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덱스 시스템에 의한 제작법입니다. 첫 번째로 1차 초경석구 주입 후에 경화하면은 인상체에서 모형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의 기저면을 교합 평면과 평행이 되도록 다듬게 되는데요. 이 다듬을 때 이 모형의 기저면과 이제 치아의 그 치경 부분에 해당하는 그곳까지 두께가 1.5cm 혹은 12mm 정도가 15mm 정도가 되도록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얇게 되다 보면요, 천공할 때 핀 식립할 때 그 부분에 구멍이 치아에 뚫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착탈을 위해서 이제 모형마다 분리 작업, 즉 소잉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적절한 두께는 1.5cm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듬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할할 지대치의 근원심 부위를 연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최후방 지대치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핀 작업이 될 치아겠죠.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치아를 수복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의 소잉 작업을 위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됩니다. 물론 선을 긋지 않고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그럴 경우 평행하게 잘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삐뚤삐뚤하게 잘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질 이 모형에 정확하게 착탈을 위해서 이렇게 선을 미리 좀 그어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에는요, 기저부 부분에도 같이 그어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 핀 작업해서 핀 식립을 할 때도 좀 어느 위치에 핀을 식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위치가 좀 여러분들이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천공할 부위와 핀덱스의 불빛을 일치시켜 천공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작업할 때 이 작업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교환면 자체 내에도 점을 하나 찍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천공할 때 한 번에 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구멍 위치만 한번 보고 나서 이 구멍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이 괜찮다, 위치가 적절하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 똑같이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멍 위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다 뚫지 않고 아주 살짝만, 즉 구멍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다라는 정도만 살짝만 위치를 표기해서 한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혹시 실수를 우리가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바이드 펄을 사용해서 회전 방지 굴을 하프 라운드 폼으로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오른쪽에서 위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천공이 되어 있는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구멍이 몇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구멍이 하는 역할은요, 회전 방지구라고 해서 나중에 착탈을 할 때 원래 위치에 돌아가게끔 다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베이스 부분이랑 연결이 될 텐데 그때 혹시나 이게 이렇게 움직일 경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교합 관계라든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겠죠. 접촉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실 때 지금 요 사진에서는 요 이제 기저부 부분에만 요 구를 형성을 해줬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식립이 되고 나서 측면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측면 부분에도 같이 구멍을 좀 길게 형성을 해주시는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핀의 유지 부분에 접착제를 묻혀서 천공된 부위에 이 다이핀을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부분에만 접착제를 묻혀서 이 천공된 부위에 이제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런 접착제가 좀 과잉으로 도포가 돼서 이 모델 부분에 접착제가 묻게 되면은 그 부분에 또 두께가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잉된 접착제는 우리가 나중에 작업하기 전에 나이프나 메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완전히 이 이제 천공된 부위에 다이핀 식립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석고 분리제 도포한 다음에 핀 슬리브를 장착을 해주시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금 요 석고 분리제까지 도포가 된 상태겠죠. 자, 요 작업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얼핀 주위에 회전 방지구 주변까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경석고를 채워주게 됩니다. 여기 회전 방지구에 기포가 생기게 되면은 이 모형이 착탈할 때 회전 방지하는 역할을 당연히 가져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회전 방지구 주변에는 특히나 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꽉 채워서 요 석고를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 포머에다가 이제 경석고를 붓고 그다음에 모형을 이 포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핀 작업을 위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기저부에 들어가는 이제 회전 방지구 주변에 도포하는 요 핀 슬리브가 처음 매몰될 요 석고의 색깔과 모델 포머에 들어가는 그 모형의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요. 나중에 착탈을 할 때 혹시나 들뜨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 같은 색이면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써주면은 들뜨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모형 그 다음에 이제 1차 요 기저부 그 다이얼핀 주위에 도포되는 석고 그 다음에 모델 포머에 이제 들어가는 석고 요 색깔을 각각 좀 다르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필로 표시한 분할선을 따라서 지대치와 인접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톱을 사용해서 모형을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뭐 석고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핸드피스의 디스크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대치의 마진이라든지 인접치가 손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주의해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삭대된 지대치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이 트리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 트리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요 다음 단계의 치형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대치의 언더컷 유무를 확인하고 석고 경화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고 경화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마진이라든지 약한 부분, 좀 샤프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쉬 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피니쉬 라인을 표시를 해준대요. 이때는 색깔을 이제 모형색과 좀 대조되는 색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이제 샤프 심을 사용해서 이런 피니쉬 라인을 그려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그려줄 때도 샤프의 이제 끝부분으로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측면을 사용해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제 강한 강도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모형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우리가 핀덱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블 포어 소우 아웃 테크닉이라는 것인데요. 이 방법에 대한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체의 내면을 세척하고 건조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 과정 제작이 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인상체 내면의 혈액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진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해서 이제 간단하게 바람 불어서 이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알핀이 심렉될 치아의 근원심 중앙에 해당하는 부위를 펜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그림 5-20을 좀 보시면은요, 이 다이얼핀이 식립될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그 지대치 중앙 정도에 오게끔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로 경석고를 믹싱을 하고 이제 석고가 모든 변연의 상부 2-3mm 정도까지는 도포가 되도록 채워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다혈핀을 인생체상에 표시한 부위에 일치하도록 식립을 해주는데요. 그림 5-22에 보시면은 이렇게 석고 부분에 핀이 식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석고가 완전히 건조하게 경화가 되면은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듀얼핀 상부의 8분의 1인치 정도,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끝단이 살짝 노출이 되겠죠. 살짝 노출이 될 정도까지 1차 석고를 부어서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고 분리제 도포한 후에 2차 석고를 이렇게 연화해서 부어주시면은 5-23과 같은 그림의 형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체에서 제거하고 모형 확인하는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핀덱스 시스템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경속고가 완전히 경화되면은 인상체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선은 5-23 그림을 보시면 끝단이 노출되어 있죠. 이 부분 다음에 작업 과정은요, 유틸리티 왁스를 사용해서 이제 볼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끝부분에 달아서 우리 핀덱스 시스템에서 핀 슬립을 끼운 다음에 나중에 고무 패킹 이제 씌워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끔 이 유틸리티 왁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위에 모델 베이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모델 베이스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경화시키고, 경석고가 완전히 경화되면 분리해서 이제 모형에 혹시 기포가 있는지 혹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형을 모형으로부터 분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절단할 부위를 연필로 표시하고 톱으로 절단하는 이런 과정은 앞선 이제 핀덱스 시스템과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단한 다음에 이 이제 핀 착탈을 위해서 분리를 할 때는 이 핀 끝을 가볍게 이제 톡톡 쳐가지고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마무리 작업에서는 피니시 라인을 가지고 연필로 표시해서 스페이서, 그 다음에 하드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변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연, 마진이란 무엇인가? 치아의 언더컷 서페이스와 보철물이 이행되는 부위를 우리가 마진, 변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이제 언컷 서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삭제가 안 된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즉 우리가 크라운을 제작을 해줄 때 지대치를 이제 치아를 프랩을 하게 되는데, 그 프랩된 부분은 삭제가 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커팅된 서페이스고요. 그 커팅되지 않은 서페이스, 즉 언컷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랩된 치아의 경계 부위 혹은 하단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 부분과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커팅된 그 서페이스에는 보철물이 수복이 될 텐데, 그 보철물과 만나는 그 경계 부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 라인은 무엇이냐? 이 피니쉬 라인은요, 이제 치아 안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지대치의 언컷 서페이스와 컷 서페이스가 이행되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프랩이 된 치아의 경계 부위, 그래서 프랩이 안 된 부분과 프랩이 된 부분이 만나는 그 경계 부위를 우리가 피니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철물의 끝부분과 그 프랩된 치아의 이제 끝부분이 만나는 곳, 그 경계 부위가 만나는 곳, 거기가 마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진의 형태는요, 어떤 보철물 그리고 어떤 소재가 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지대치 형성, 마진의 형성이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요. 제작하고자 하는 보철물의 종류라든지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변연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보철물을 어디까지 연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그 보철물이 어디에서 유지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변연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변연이 잘못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이 잔사돼서 제2차 우식증이라든지 2차 캐리어스를 유발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은 치아에서 보철물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더 엣지입니다.
풀크라운 형성 시에 흔히 사용되는 형태고요. 치질의 삭제량이 적어서 크라운의 변형이 매우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복 아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골드로 우리가 크라운을 형성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에서는 이 피더 엣지를 사용한 이제 모철 제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풀크라운 형성 시에 이제 흔히 사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복 아동 같은 경우 인네이를 만들 때는 인네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이 굉장히 얇거나 샤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 인네이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겠고요. 풀크라운 형성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를 삭제를 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프 엣지로는 피더 엣지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변연을 두껍게 제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제작은 비슷해요. 이제 피더 엣지와 나이프 엣지는 이제 비슷하긴 하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치질 삭제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은 나이프 엣지, 그 다음에 치질 삭제량이 적은 것은 피더 엣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숄더, 마진입니다. 일정한 폭을 갖는 계단 형태로서 치질의 삭제량이 많은 대신 강도가 우수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마진 쪽 부분에서 치아의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복을 하고자 하는 그 보철물에는 당연히 마진 부분이 좀 두껍게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피더 엣지나 라이프 엣지에 비해서는 마진 부분의 강도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삭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치질의 보존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 숄더를 사용한 마진을 이제 적용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세린이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취성이 있는 재료들, 이제 쉽게 파절이 될 수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숄더를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벨 숄더인데요. 요 베벨 숄더 마진 형성법 같은 경우에는 숄더 마진에다가 다시 베벨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메탈 부위로 인해서 금속 노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우려했을 때 요 베벨 주기 전 요 숄더까지는 메탈로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연장을 시킨 베벨 부위에는 우리가 세라믹을 적용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런 금속 노출이 되지 않게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마진 형성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구치부라든지 아니면 좀 보여지는 부분 있죠. 순축이라든지 이제 협칙이라든지 순축, 변연 이런 부분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챔퍼 마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마진은요, 곡선인 경사를 주는 방법이고 변연이 충분한 두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납형 제작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속 수복물 제작할 때 가장 좀 좋은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각이 졌다라든지 얇은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합압이 가해져서 응력이 가해진다 해도 이제 이렇게 각이 진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응력이 집중될 수가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분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변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내, 풀크라운, PFM 등등에 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철 형태라든지 이제 소재 적용하는데도 좋은 마진 형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벨 형태입니다. 챔퍼 커브를 주지 않고 얕은 경사를 주는 형태고요. 지대치와 주조차의 적합을 양호하게 해주면서 챔퍼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레이 등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마진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앞서서 첫 번째 퀴즈 나갔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양한 변연의 종류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변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종류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퀴즈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에 따라서 이 진지와 마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연의 형성은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치주 조직의 건강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연은 가급적이면은 치은 연상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것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적용하는지 좀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은 연화 변연입니다. 이제 서브 진지발 피니싱 라인, 피니싱 마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은보다 0.2에서 0.5mm 정도 아래쪽에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치은 연화 변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잇몸인데 그 잇몸보다 약간 0.2에서 0.5mm 정도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은 연화 변연을 이제 설정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이제 심미적인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런 심미적인 이유로 형성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삭제 및 정확한 인상을 통해서 과풍용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보철물이 굉장히 풍요한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환자 구강 안에 침입을 될 때 치은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통증을 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치주 질환의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은 연화 변연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응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경부에 우식이나 마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경부 과민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치아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PFM 제작 등 심미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치은보다 아래쪽으로 변연을 형성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이런 치은 연화 변연을 많이 선택하는 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치은 자체가 그 변연 자체가 치은보다 위쪽에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잔사되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은 연상 변연입니다. 이것은 치은보다 약 1mm에서 1.5mm 정도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변형이나 찢어짐 없이 쉽게 인생을 체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치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 체득을 할 때 코드 삽입이라든지 이제 치은을 좀 압박해서 변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진이 진지발 상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 같은 거 우리가 입솔질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작업이 용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컬 캐리어스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마진이 노출되기 쉽고 유지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치은 연화 변연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변연 자체가 치은보다 노출되어 있고 위쪽으로 자리 잡아 있으면은 음식물이 잔사되면서 2차 캐리어스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치은 연상 변연을 작업할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미 노출이 한번 되어 있고 육안으로도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소 치은 연화에 비해서는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가 치아 색깔과 다른 소재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퀴진지발 마진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치은 연화도 아니고 연상도 아닌 치은 선상과 동일한 위치에 만들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니싱 라인은 진지발 크레스트랑 동일한 선상에 있도록 작업해준다 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치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작업 모형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치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형이란 무엇이냐? 형성된 개개 지대치의 정확한 인상을 취득하여 여기에 강도가 높은 다이 제작용 재료로 만든 지대치의 양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다이 제작용 재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석고 종류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타입 4에 해당하는 굉장히 하드한 석고를 얘기를 하겠죠. 이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양형의 지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납형을 형성하고 주조체의 적합도를 보고 연마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 치형을 만들 때는 타입 4에 이제 경속고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그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다양한 소재라든지 방법을 적용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료에 의한 다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이제 스톤 경석고로 사용한 치형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컴플레이트 스톤 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안정성이 좋고 제작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제 마모 저항이 좀 낮기 때문에 마진 부위나 이런 부분은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마모된다든지 깨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고요. 아말감으로 만든 다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재료다,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쿠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버를 사용한 제작 방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형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최종 보철물이 작업이 되는 만큼 당연하게 정밀하게 원형을 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납형 제작을 할 때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어진 조각도라든지 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마찰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는 그런 충분한 경고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고 왁스색과 좀 대조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이 간편해야 되고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상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좀 저렴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리무버블 다이의 요구 조건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치형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착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제 접촉점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진도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착탈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모형상에 다시 식립이 되었을 때는 원래 위치에 정확하게 되돌아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 방지구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치에 방해 없이 용이하게 모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 치형을 이제 개별적으로 착탈을 할 때 인접치에 자꾸 걸리게 되면은 인접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작업한 납형 역시 이제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접치에 방해 없이 우리가 착탈을 할 때는 요 자체로도 착찰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핀 작업이라든지 소잉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3번째 퀴즈 나갑니다. 앞서서 2가지 퀴즈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3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치형의 요구 조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형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총 3가지 지금 퀴즈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얼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다이얼핀과 그 다음에 트윈 다이얼핀 이 2가지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싱글과 트윈을 구분하는 이제 가장 방법은 바로 이제 다리가 2개냐, 3개냐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게 싱글 다리핀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트윈 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1개냐, 2개냐 이렇게 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이제 특징을 보자면 우리 이 달핀에서 목치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고 흔들림이나 움직임의 위치 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싱글보다는 트윈이 이런 움직임을 좀 최소화하는데 조금 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싱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싱글 그 달핀의 하부 쪽 유지부 말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원형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한쪽 면이 플랫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플랫하게 만든 목적 자체가 이 모형상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핀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윈핀에서도 보시면은 한쪽이 굵고 한쪽이 얇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굵은 부분을 우리가 버컬 쪽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착탈하고 식립을 할 때 위치 관계로 확인할 때 두꺼운 부분을 우리가 버컬 쪽으로 향하게끔 이제 식립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모형상에 착탈시킬 때 요 방향을 좀 보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이런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걸로도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 디칭 혹은 다이 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요 마진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디칭의 목적은요, 치형의 피니쉬 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조작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진지발 마진을 정확히 재현하고 나평 체득 시에 오버 마진이나 언더 마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렇게 다이 디칭 혹은 다이 트리밍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라운드 바등으로 피니쉬 라인 하방에 0.5mm 정도의 굴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마진 바로 밑에 부분에 이 라운드 바를 바로 대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진 혹은 이게 피니쉬 라인 보다 약 0.5mm 아래쪽까지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이 라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핸드피스가 갖고 있는 이제 스핀드립 회전력에 의해서 워낙 이 피니쉬 라인이 얇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니쉬 라인보다는 0.5mm 아래쪽까지만 이 핸드피스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0.5mm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이프를 사용해서 직접 손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 아래쪽으로 해서 다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요. 이제 그 피니쉬 라인이 죄송합니다. 지금 마진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진과 피니쉬 라인을. 그래서 이 피니쉬 라인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붉은색 연필 또는 모형색이랑 대조되는 색깔의 연필을 사용해서 이제 마킹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마킹을 할 때는 이 샤프의 끝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부분 측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마진 손상 없이 혹은 피니쉬 라인 손상 없이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니쉬 라인까지 형성을 하고 나면은요, 다음에는 이제 다이 스페이서로 도포를 하게 됩니다.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하고 주조할 때 주조금속의 수축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 스페이서의 역할이고요. 이 다이 스페이서로 도포를 하실 때는 치경부 상방 0.5mm에서 한 1mm 정도부터 도포를 해주시게 됩니다. 즉 마진 혹은 이제 피니쉬 라인까지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피니쉬 라인보다 한 1mm 정도 띄워서 이 스페이서로 도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진 보철물을 지대치에 식립을 했을 때 이제 마진과 요 치면은 정확하게 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별도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접합제가 들어갈 공간은 그 위쪽으로 안쪽으로 도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다이 하드너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왁스업 작업 시 등등 작업을 할 때 마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형 표면에 도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스프레이로 도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주로 브러쉬로 많이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총 3가지가 나갔고요. 그 3가지 모두 강의 중간중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총 3가지 퀴즈를 모두 듣고선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학사정보 시스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양식은 제가 이미 앞서서 올려드렸던 첨부 파일 안에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 양식 안에 오늘의 퀴즈 1번, 오늘의 퀴즈 2번, 3번 해서 넘버링해서 이제 거기다 작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